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세계 각국이 내연기관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친환경차 도입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연히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또한 이러한 기조에 맞춰 전기차 개발에 힘을 쏟은 결과 전기차는 내연기관차가 약 100여 년에 걸쳐 이룩한 기술적 진보를 턱 밑까지 추격하며 놀라운 기술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국 브랜드인 기아와 현대가 만든 전기차들이 유럽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1, 2위를 다투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서 올해만 해도 코로나의 여파가 여전함에도 전기차 시장이 무려 6배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유럽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져가는 한편 유럽은 특이한 실험 하나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브랜드인 현대와 기아를 포함해 벤츠, 아우디, 닛산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전기차를 모두 실험한 결과 한국 차들이 타 브랜드 전기차를 제치고 아주 월등히 높은 성적을 기록해 유럽 시장이 난리가 났는데요. 과연 어떤 실험이었을까요? 지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아의 경우 스웨덴에서 테슬라보다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며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전기차 비중이 높은 국가로 시장 규모도 상당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이 더욱 유럽 친환경차 시장의 시험대로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달 12일 유럽 전기차 통계 사이트 EUEV에 따르면 기아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스웨덴에서 점유율 12.7%를 기록하며 폭스바겐의 뒤를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기아는 올해 총 6,500여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7월 이후 6개월째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톡톡히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전역에서 높아지는 기아 전기차의 인기로 인해 기아는 유럽 공략을 가속화하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아예 판매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을 정도입니다. 반도체 대란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가 2021년 4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유가 해외에서 아이오닉5, GV60 등 전기차 라인이 각광받으며 점유율 10%를 넘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전기차 시장이 워낙 크고 발달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눈도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런 치열한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가고 있는 비결이 뭘까요? 노르웨이의 자동차 연맹이 진행한 한 실험을 보면 현대차가 왜 이렇게 유럽에서 인기를 높여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북극 바로 아래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추운 겨울에도 이상 없이 성능을 뽐낼 수 있는 차량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로 겨울에는 히터를 틀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노르웨이처럼 추위가 강한 곳일수록 히터를 더 세게 틀기 때문에 전기 소모가 그만큼 더 심해집니다. 전기차는 전기로 달리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해지기 시작하면 그만큼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듭니다. 영하 7도를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주행거리가 평소 대비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르웨이 자동차 연맹은 과연 똑같이 히터를 세게 틀었을 때 어떤 브랜드의 차량이 가장 오래 달릴 수 있는가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승부는 압도적인 차이로 현대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온도가 더 내려가는 노르웨이의 깊은 산속의 길을 약 20대의 차량이 함께 달리게 됩니다. 현대차의 코나와 아이오닉을 더불어 벤츠, 아우디, 테슬라, 폭스바겐, 그리고 닛산까지 세계 유수의 브랜드들의 전기차들이 모두 노르웨이의 한 도로를 달리게 된 겁니다. 출발 당시 모든 차는 배터리를 가득 충전한 뒤 동일한 코스를 같은 속력으로 운행했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 효율을 측정하는 실험인 만큼 각 회사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20대의 차량은 노르웨이의 복잡한 도시부터 시작해서 깊은 산골의 구불구불한 산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지형을 달리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몇 대의 차가 갑자기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히터의 전력 소모로 인해 주행거리가 줄어들어 차가 멈춰버린 겁니다. 시간이 더 흐르더니 대부분의 차량이 멈춰선 가운데 오직 3대만이 남아 질주를 계속합니다. 세대는 바로 현대차의 아이오닉과 코나 그리고 아우디의 콰투로였습니다. 실험이 진행될수록 해가 지기 시작하며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그에 따라 기온은 더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선 벤츠, 테슬라, 폭스바겐을 모두 뒤로하고 우직하게 달리는 세대의 차량은 어느덧 25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행거리가 260km에 달한 시점에서 아우디가 멈춰섭니다. 이제 20대의 차량 중 남은 차량은 오직 한국 브랜드 현대의 코나와 아이오닉 2차량뿐입니다. 아이오닉은 아우디보다 약 19km를 더 달려 총 주행거리가 279km가 되었을 때 비로소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현대 코나는 홀로
어두운 혹한을 뚫고 달리는데요. 결국 코나는 무려 405km를 달린 후에야 주행을 멈췄습니다. 전기차가 대세인 요즘 자동차 회사의 자존심이 걸린 경쟁에서 현대차가 당당히 압도적으로 이긴 것입니다. 어떤 전기차가 가장 우월할지 지켜보던 노르웨이 국민들은 현대차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자 그야말로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나 노르웨이에서 전기차 판매량 2위를 차지하는 닛산 리프가 주행률 77%를 기록해 경합을 벌였던 20대의 전기차 중 가장 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에는 절대 닛산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노르웨이 국민들의 배신감이 커졌습니다. 반면 현대차의 주행거리 효율은 무려 91%에 달했습니다. 이는 무려 닛산과 14%나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2위를 차지한 현대의 아이오닉 전기차는 주행거리 효율 89%를 달성했으며 3위를 기록한 아우디는 86%의 주행률을 기록하며 경합은 마무리됩니다. 노르웨이 자동차 연맹이 진행한 해당 실험은 현대차의 월등히 우월한 기술이 드디어 유럽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실험 이후 유럽 소비자들에게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 꼭 따져야 할 조건 중 하나로 히터를 돌렸을 때에도 얼마나 주행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즉 주행거리 효율이 차를 고르는데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의별 실험을 진행하며 시각이 한층 더 디테일하고 높아진 유럽 소비자들에게 현대의 전기차는 이걸 사도 1위, 저걸 사도 2위니 뭘 사도 괜찮다는 평판이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현대차 그룹은 2021년 처음으로 유럽 점유율 10%를 달성하게 되죠. 그렇다면 현대차가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들과 달리 이렇게나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어떤 비결이 존재할까요? 그건 바로 고효율 히트펌프에 있었습니다. 현대의 주력 전기차인 코나 일렉트릭에 탑재된 고효율 히트펌프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 열원과 자동차 내부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실내 난방에 활용하는 장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기차를 구동하기 위한 부품들과 배터리 완속 충전기에서 발생하는 열이 많았는데 이 열들을 그냥 냉각시키지 말고 히터 열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현대차의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한데요. 완성차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이와 같은 히트펌프를 활용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낭비되고 있는 열을 오히려 난방에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그걸 실현시킨 기술력까지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지니 결국 벤츠나 폭스바겐 같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과의 경합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대차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운전석만 부분적으로 냉난방을 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운전석 개별 공조, 차량의 운동에너지 일부를 다시 에너지로 활용하는 회생 제동 시스템 등의 대안도 마련하며 최대한 전력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놀랄만큼 발전된 기술력이 만나 앞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길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